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이 최고의 황금 상권이라고 불려왔던 이 강남과 홍대 상권 그리고 맹동 상권. 예, 여기에 지금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폐업하는 가게도 늘고 있고 네. 또 임대료도 뭐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물론 우리 조선일보에도 지금 보도가 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상권, 거점 상권, 중심 상권이라고 하는 소위 글로벌 상권이라고 하는 강남과 맹동과 홍대마저도, 홍대는 아직 하락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상권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예컨대 임대료가 6%,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가 고비가 된 것 같아요. 정점을 찍고. 그러니까 4, 4분기 이후에 상권이 쇠퇴하는, 그러니까 공실률은 늘어나고 임대료,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겠죠. 매출이 줄면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매물도 늘어나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악순환이 좀 악순환이 예, 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명동이에요. 명동은 요크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고 나면 빈 점포가 생긴답니다. 두 번째는 용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촌이 있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많이 사서 유명했던 경리단길과 꼼대 가로수길을 아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유동인구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권리 점포도 등장해요.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이 없다? 권리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아마 이곳에 샀던 아마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불안석이에요. 이 최순실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면서 요크가 또 시진핑 그 사드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상가는 경제가 좋아야지 잘 돌아가는 건데 경제가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영란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지고. 근데 좀 재밌는 현상은 이제 권리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고액의 권리금들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지역도 있습니다. 이 상가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급격히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세 상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의 뭐 화장품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간 지역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그것들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이제 임대료가 지금 한 6% 낮아졌다 했는데 저는 더 낮아졌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컨세션 피라고 하는데 뭐 렌트 프리도 하고 인테리어도 제공하고 이러거든요. 아주 안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낮추면은 임대료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떨어진 효과가 바로 발생합니다. 근데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니네 이사 비용을 내가 줄게. 아니면 뭐 인테리어 내가 해줄게. 들어와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또 수익률이 또 떨어져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베이비 부모라든가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사이에 2배, 3배 뛰었거든요. 그런 수익률이 뭐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임대를 안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좀 지나면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 상권 임대료 변화 잠깐 그걸 좀 놓쳤는데 조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 홍대도 마이너스 2.1, 합정이 마이너스 7.2 정도로 굉장히 4, 4분기에 지난해 급락을 했고요. 공덕역도 마이너스 10.4, 여의도도 마이너스 7.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역도 마이너스 6.1. 강남은 불패 상권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리고 아까 북촌 아시잖아요. 예. 북촌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4.8이나 급락을 하게 돼요. 반대로 서촌 지역은 또 13.5%가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고, 아까 교수님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대 상권이 다시 부활을 해요.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패션 문화거리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의 상권도 지형도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급변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금 상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불패 상권, 콘크리트 상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지금 뭐 임대료가 급락하고 뭐
그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네. 이런 상황인데 신규로 그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2대 상권이 부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상권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하게 그동안 이제 뭐 예를 들면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뭐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일종의 부메랑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밀려나는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부 지역으로 이제 서서히 밀려나면서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상권들이 다시 이제 뭐 뜬다고 해야 될까요? 예. 활성화되는 약간 그런 효과도 좀 네, 있는 거 그런 아닌가? 효과가 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명동 같은 데서 못 찾은 데가 이제 분식집 같은 거 못 찾아요. 임대료를 못 내니까. 그럼 분식집이 장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는데 20-3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한 5년 내에 새로운 패션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그 기전은 뭔가 하면은 너무 획일적으로 공급되었던 것들이 특색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쇠락하고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또 똑같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겪습니다. 그 특색이 되었던 것들이 다시 쫓겨나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드는 게 이제 뭐 창고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에 처음 예술이나 문화인이 들어가서 좋았다가 나중에 쇠락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드는데 서울도 그런 식으로 계속 패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서울대 입구역 그 2번 출구인데요. 네, 네. 샤로숲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남성대 예, 그 예. 예. 그래서 이런 서울대 입구에 그 샷자가 이제 서울대 마크에서 뭐 이렇게 네. 땄다고 그래요. 이 길이 굉장히 요즘 1인 창업가가 늘면서 뭐 맥주라든지 카페라든지 아기자기한 이런 것들이 들면서 젊은이들의 좀 냉수가 되고 있네요. 예, 두 번째 망리단길이 생겼어요. 망리단. 예, 지금 네, 아까 우리 망리단. 젠트리베 네. 이게 뭐냐면 망원동하고 경리단의 합성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홍대 입구가 자꾸 커져요. 그리고 임대료가 높아가요. 그러니까 영세한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연남도 갔다가 예, 다 예. 갔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고 합정동 다 커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아가니까 이제 망원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망원시장가. 재미나는 현상은 이건 바람직해 보여요. 이제는 도심의 상권보다 사람들의 그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를 아까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나 맹동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문화적인 소비 조용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기자기한 특색 있는 나만의 골목을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마침 돈 없는 창업가들이 이게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골목길이 살아나요. 이 지자체의 노력도 있고 이게 굉장히 또 하나가 두 가지를 좀 하죠. 정부 차원에서 하나는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동. 네, 예, 여기 예. 중국인들하고 조선족이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춤한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게 집단처를 벌여서 이 사람들의 소비는 굉장히 지갑을 열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안산에 보면 고장에 또 그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거든 주로 중국인들이 이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기피하는 거리 있고 좀 빈민 뭐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 상권 변화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해요. 그 건대 앞에 중국인 거리 있어요. 나중에 양꼬치 먹으러 가요. 무지 좋습니다. 이제 지금 새로 이제 뜨는 상권들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데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 대표 상권, 중심 상권 이런 상권보다는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임대료가 비싸죠. 매매 가격도.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요커들이 다시 오거나 일본 관광객이 오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료나 상가의 매매 가격도 이제 좀 꼭지를 찍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동안 천정부지로 오른 건 맞잖아요. 또 비싼 것도 많고. 지금 가격을 아는데 공개할 수도 있죠. 어쨌든 서울의 평균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한 12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미 그 종로나 중구 이런 것들은 그 50만 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0평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월세를 500만 원.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싸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이 골목 상권에 대한 이 각 지자체마다 이런 걸 살리는 계획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새로이 되는 곳에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보여요. 어디로 확장될 것인가. 그러면 미리 가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유망하게 보는 것은 뭐 많아서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저는 잠실의 방위 먹자 시장에 시장을 보면서 이게 유망한 이 곳이구나라는 걸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재미나는 게 뭔 줄 알아요? 여기 삼겹살이나 호프집들이 최근에 회밀리 레스토랑이나 브랜드 커피점이나 여기에 판매 시설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김치찌개, 뭐 삼겹살, 된장찌개 이러한 상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건 이런 것들이 판매 시설, 뭐 의류나 안경점이나 핸드폰이나 또 이 고임대 업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동네 주변에도 뜨는 상권이 많거든요. 이제 재래시장이 그래서 대통령이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 오는 사람들이 맨날 재래시장 가가지고 손잡고 그 오뎅 먹고 사진만 찍고 가는데요. 이런 사람들 말 믿었다가 아무도 활성화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방위 먹자 시장 같은 곳은 제2롯데월드가 이제 앞으로 이게 들었으면 연간 뭐 400만 정도 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관광객이 그러면 그렇게 상권의 업종이 변하는 지역 같은 것들은 미리 가서 좀 이렇게 선점했을 때 권리금 수익도 사실은 얻을 수도 있고 또 임대료나 이런 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뭐 말씀 워낙 다 하셔가지고 기존 상권하고 신규 상권이 있는데 기존 상권에서 뭐 새로이 찾을 때는 제주도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이효리 따라다니면서 땅 사면 돼요. 맞아요. 이와 똑같듯이 잠시호도 상권에서 할 때는 예술가들이 처음 모이는 지역 가면은 그 지역은 대부분 성공하더라.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 이상 롱런합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거는 신규 분양입니다. 신규 분양 상가는 저는 되도록이면 권하진 않아요. 그 받아가지고 매년 고생하고 집값이 뭐 상가 가격이 한 10% 빠지면 아니고 한 50%, 60%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속설이 2번 망가진 상가 3번째 받아라. 그러면 10억짜리 상가를 예를 들면 한 3, 4억에 받으면 그건 망하진 않습니다. 10억짜리 상가를 6억에 받았다. 그 사람도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신규 분양은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상가 투자할 때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잘 키운 상가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네. 상가 투자 잘못하면 상가집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더 이상 상가 투자는 조심해야 더 이상 뭐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후반부에 사실 좀 저희 굉장히 좀 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참고가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자, 오늘 집중 분석 저희 상권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